라미네이트는 무조건 치아를 많이 깎는다? 사실 이건 치아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삭제 없이도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삭제 없이 시술하는 경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삭제 없이 가능한 치아와 삭제가 필요한 치아의 차이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치아 색이 어두운 것이 가장 큰 고민이셨던 60대 남성분이신데요. 사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미라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고, 특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본인이 좀 치아의 형태, 색깔 이런 것들에 아쉬웠던 것을 오랜 세월 아쉬운 채로 지내시다가 좀 내가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요즘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대문니 두 개가 색이 이제 굉장히 다른 치아에 비해서 좀 어둡고 얼룩덜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색깔을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치아를 미백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 치아의 변색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크랙, 실금이 가 있고 그 미세한 틈을 따라서 색소나 이런 것들이 침착되면서 변색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잇몸 쪽 말고 밑에 쪽을 보면 이렇게 투명한 갈색빛으로 비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 말고 혀가 닿는 쪽에 치아가 마모가 되고 깨지면서 그쪽으로 착색이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원장님, 여기서 크라운하고 라미네이트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라미네이트 삭제가 필요한 경우와 삭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삭제량은 보통 세 가지의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의 크기, 그리고 돌출된 정도, 그리고 치아의 배열,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의 크기가 내가 원하는 형태보다, 만들어져야 될 형태보다 치아의 크기가 큰 경우, 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치아를 삭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또 치아가 돌출돼 있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부착을 해서 치아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돌출된 치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치아의 삭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열이 가지런한 경우에는 삭제 없이 내지는 최소한의 삭제로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배열이 지나치게 삐뚤빼뚤하거나 이렇게 치아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겹쳐진 상태에서 뭔가를 갖다 붙여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열이 좀 가지런한 경우에 우리가 치아 삭제를 덜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크라운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치아의 삭제량이 더 과도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크라운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배열이 어느 정도 가지런하고 치아의 형태나 색상을 수복하는 데 있어서 라미네이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이후의 사진을 보면 이제 앞니 두 개만 치료를 했고, 이 앞니 두 개의 색상이 옆에 있는 내 자연 치아나 이전에 수복했던 보철물, 이제 이전에 보철물을 해놨는데 이게 잇몸 따라서 약간 거무스름한 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치과에서로서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뜯어 고치자라고 권할지, 아니면 이분이 가장 아쉬웠던,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부분만 해결을 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은 치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라서 치료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수면 상태에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치아를 더 하얗고 깔끔하게 바꾸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치료 계획은 위에 8개, 아래 6개의 라미네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치아가 좀 커 보인다 라고 느끼셨고, 지금 내 상태보다 좀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삭제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 앞니가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삭제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크기, 돌출된 정도, 배열, 이런 부분에서 크기가 작아지길 원하셨고, 배열이 앞니가 이제 좀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삭제를 동반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 앞니를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 내가 원하는 모양, 비율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삭제량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치료 전 단계에서 삭제 범위나 신경치료의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주변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 티가 나는 색깔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처음에 좀 하얗게 원하셔서 하얀 치아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부착을 해보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수정을 하고 치료를 마무리했던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모든 치료 과정을 다 너무 무서워하셨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본을 뜨는 과정, 붙이는 과정 모두 수면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살짝 대보고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잠이 든 상태에서 라미네이트 붙이는 작업까지 마무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례는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 어떤 우리 치과 직원분이신데요. 기존의 앞니를 보시면 보통 우리 치아가 이런 아치를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문니가 이 아치가 이렇게 꺾여서 약간 나비처럼 보이는 이게 이제 가장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셨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배열의 문제고 돌출의 문제죠. 이 바깥쪽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쁜데 이 바깥쪽이 이렇게 돌출돼 있으니까 돌출된 부분을 어느 정도 삭제를 해야 되는 사례였고요. 그 라미네이트를 고민하고 상담을 받으실 때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삭제량이랑 이가 시리지 않느냐라는 건데 예전에 특정한 치과에서 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치아를 굉장히 많이 삭제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치과에서 삭제를 많이 한 라미네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이제 그 정도로 삭제를 많이 하는 것은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한 이후에 이가 시린 증상 이런 것들이 삭제를 하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사례 정도의 삭제라면 어때요? 시렸어요? 하나도 시렸습니다. 네, 이 정도 삭제라면 사실 시린 증상이나 시술 과정에서 그리고 시술 이후에 시린 증상을 보통은 잘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럼 옛날에 다른 치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깎았던 이유가 나오고 있었을까요? 이 시술하는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직원분은 위에 6개, 아래 6개를 바이오닉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했고 스튜디오 사진이랑 결혼식을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잘 치렀습니다. 지금도 아마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행복합니다. 뭔지 알고. 이 환자분은 앞니가 벌어진 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셨던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요. 앞니 4개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치아가 벌어져서 이렇게 틈이 보이는 것이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예쁜 것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치아의 삭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례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치아가 좀 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깎지 않고 벌어진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향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진행했고요. 자연 치아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아 사이의 빈 공간과 전체적인 형태 그리고 색상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벌어진 이유가 따로 없는 반대, 우리가 그러면 전니가 왜 생기고 왜 삐뚤빼뚤해질까 라고 했을 때 이 턱에 아치의 폭과 치아들의 폭을 합쳤을 때 이 공간이 남으면 이제 치아 사이가 뜨게 되고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가 이제 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가 치과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 대부분 턱이 엄청 작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배열이 삐뚤빼뚤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치주와 관련된 이유로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에 치아의 배열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위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서 사이 공간이 더 벌어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더 삐뚤빼뚤해지는 방향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치아가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라미네이트 하기에는 벌어지는 치아가 편하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권하는 사례가 이제 외소치예요. 우리 대문니 옆에 있는 작은 앞니가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좀 작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생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미용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라미네이트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고, 이 외소치가 이렇게 돌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삭제 없이 내지는 최소한의 삭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치아 사이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대문니 옆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좀 뾰족한 느낌이라서 이 사이사이의 공간 때문에 이제 아쉽다라고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상의를 해서 앞니 4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또 너무 티나게 하얀 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계획할 때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티가 나게 나는 하얗게 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가 예쁘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꾸안꾸 느낌이 나게 해달라 라는 분도 있고, 미라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술하기 이전에 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일을 2번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티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원하는 연예인상을 모았어요. 네, 똑같이는 못 해드리지만 소통을 하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도움이 돼요. 네.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내가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잘 웃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꾸 가리는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당당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뭐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케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삭제해야 된다. 아니다. 삭제를 하지 말고 무삭제로만 하는 것이 라미네이트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치아의 배열, 돌출 정도에 따라서 약간 다듬는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삭제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삭제를 하느냐보다 현재 치아 상태를 얼마나 자연스럽고 무리 없이 디자인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도 색깔, 그리고 치아의 크기, 웃을 때 느낌까지 가능한 세세하게 같이 맞춰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 가장 좋은 라미네이트라는 것은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고 본인 얼굴이랑 잘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